단백질이 자꾸만 부족해지면 질병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는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되면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힘들고요, 근육이 회복이 안 되죠. 넘어지면 골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요, 심혈관계 질환을 말씀드리는데요,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경우도 단백질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요, 다이어트나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첫 번째가 맛도 있죠, 포만감도 좋죠, 영양분도 많죠. 그래서 많이 권유를 드려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단백질 하면은 근육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근육의 감소입니다. 근육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 부족해지죠.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낙상을 하게 되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해보면 다 단백질이거든요. 머리 털을 구성하는 케라틴 성분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탈모가 오겠죠. 우리 피부도 다 단백질 조직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노화도 빨리 오고 손톱도 부서지고 얇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면역력 저하예요. 우리 몸의 항체를 만드는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떨어지면 항체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단백질 섭취를 부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기라든지 장염, 심하게는 대상포진까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에 자꾸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루는 데도 또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은요, 부종이에요. 우리 몸의 혈관에는요, 삼투압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삼투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부종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리의 부종, 발의 부종,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자꾸 몸이 붓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체중은 줄고 있는데 자꾸 몸이 붓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백질이 혹시 부족해지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뇌 기능에 있어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 단백질이 자꾸만 부족해지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자꾸 쌓여요. 수험생 그리고 노년기로 갈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 중요한 거예요. 뇌 기능과 인지 쪽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백질이 떨어지면 치매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이 자꾸만 부족해지면 질병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고 나른해지고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이었는데 점점 부족해지면 이제 질병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가장 크게는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되면요, 자꾸만 몸에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요, 권태롭고 피로하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힘들고요, 근육이 회복이 안 되죠. 넘어지면 골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감소증은요, 노년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병의 하나로서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역력하고 감염의 증가예요. 이 단백질이 자꾸 부족해지면요,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감염병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대상포진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면 여기 입술 주변에 단순포진 같은 것도 생기죠.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생길 수 있는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심혈관계 질환을 말씀드리는데요, 혈관의 탄력이 자꾸만 떨어져요.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같은 경우도 단백질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당뇨병이에요. 근육이 부족해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단백질의 부족은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이완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이어트나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첫 번째가 계란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저는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계란의 좋은 이유는 너무나 많잖아요. 맛도 있죠, 포만감도 좋죠, 영양분도 많죠. 그래서 계란을 이용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유를 드려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 최고입니다. 콩은 아주 다양하게 요리가 가능하잖아요.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 낫또라든지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친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 추천드리는 것은요, 유제품에서 나온 유단백질의 음식들이에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있고요, 천연 치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고농축된 유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1, 식물성 단백질을 2 이렇게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물성 단백질 잘 아시다시피 닭가슴살이라든지 수육의 고기 부분, 그리고 회 같은 거, 생선의 흰살 이런 거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충분히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말씀드린 콩 위에도 버섯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아몬드 같은 것들, 이런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충분히 드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단백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잘 챙겨 드셔야 될 분들이 있죠. 노인분들은요, 자꾸만 대사가 떨어져요. 흡수율이 떨어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고기를 못 먹겠다, 맛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 정말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잘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젊은 여성들이나 갱년기 여성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데 근육이 너무 부족하신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계세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비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체성분 검사,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요, 근육이 정말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을 위해서라도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단백질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챙겨 드셔야 될 분들 중에 마른 비만이 있는 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를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을 잘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수화물 줄이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신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요, 혈당이 오르는 거를 완충작용도 해주고요, 다이어트로 인해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드셔야 될 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이 왜 다이어트에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정말 큰 포만감이에요. 탄수화물 같은 양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우리 포만감을 주죠.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먹고 나가면요, 아주 든든하거든요. 이렇게 드시고 나가면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로 인해서 폭식할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이에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요. 또 근육도 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근육량 증가와 유지예요. 단백질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늘어나야 에너지를 태울 수가 있고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하게 되죠. 근육의 생성과 유지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체지방 감소, 인슐린 저항성의 예방,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육을 늘리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데 이 규칙적인 거, 이런 생활습관, 운동습관, 식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요, 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요, 리듬이 자꾸 생기고요, 그 리듬에 따라서 인슐린이 안 나올 땐 췌장이 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아무 때나 막 먹게 되면요, 우리 몸 췌장에서 아무 때나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나왔다가 음식이 없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이런 계기가 자꾸만 형성이 되거든요.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갖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충분한 수면이 무슨 근육하고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현대인들의 근감소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수면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를 정상화 시켜준다는 데 있어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하신 다음에 잠을 잘 때 근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적극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또 핸드폰 보냐고 수면을 아주 불규칙하게 취하면서 수면의 질도 상당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은요, 근성장, 근육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이런 중요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년, 노년에 있어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근육을 유지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 유산소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운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기초대사량의 유지와 증가예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숨 쉬고 땀 흘리고 배설하고 이럴 때 소비하는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태우는데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운동을 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데 운동량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져요. 에너지를 자꾸만 갖고 있으려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기초대사량도 높고 한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움직여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이런 몸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골다공증의 예방이에요. 나이가 들면서요, 골다공증이 생겨요. 여성들만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남성들도 생깁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운동 정말 중요해요. 흔히 저항성 운동이라고 해요.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영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골다공증에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면을 닿는 운동 있잖아요. 걷기라든지 조깅, 계단 오르기, 줄넘기, 이런 것들 운동을 계속 하시면요, 골 밀도가 올라가요. 노인에 있어서 골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넘어지면은 골절이 오잖아요. 이것들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골절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은 또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져서 뼈가 다 붙었더라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못 일어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 밀도를 위해서라도 꼭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심혈관계 건강이에요.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누구나 다 심혈관계 질환들을 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관이 노화되고 심장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심혈관계 기능을 위해서라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이 좀 크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보는 TV 이런 데를 틀다 보면 뭐 각종 단백질 음료, 산양류부터 해가지고 단백질 파우더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에요. 단백질이 정말 부족한데 단백질을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조제된 이런 단백질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의사들은 가끔 봅니다. 단백질 조제된 것을 좀 과도하게 먹다가 신장이나 간이 손상되는 분들을 아주 가끔 보거든요. 단백질은요, 너무 또 많이 먹어도 문제가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계란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드실 것을 1차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나는 너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제된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 부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생활 습관은요,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골고루 잘 흡수하는 능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해주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요, 비타민 D가 있어요. 단백질 합성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육 합성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요, 점점점 근육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타민들은 햇빛에서 오잖아요. 집에만 가만히 있는 생활 습관들은 여러분들의 근육을 약화시키고 단백질 흡수를 자꾸만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